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 한동훈이에요. 수도권에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가 이재명 31.9%, 네. 한동훈 23.6%. 이 한동훈 위원장의 경쟁력이 고꾸라지는 상황이 연출됐어요. 이번 총선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이황물의입니다. 이종석, 또 황상무, 또 물가, 또 의대정원. 지금 수도권에서 정권 심판이 44.6, 야당 심판이 31.1이에요. 정당 지지율은 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기초 체력이에요. 기초 체력이 딸려. 그거 어떻게 이겨요? 선거 때는 총력전이에요.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에게 보탬이 돼야 돼. 모든 사람이 한동훈의 도우미가 돼야 돼요. 최근에 이제 선거 판세는 데이터만큼은 정확하게 짚어드려야 되니까 국민의힘이 기세를 올리던 시기에서 네. 조금 이제 상황이 또 달라졌어요. 네. 자, 조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우리 시사 저널이 K-스탯 리서치죠. 네. 3월 18일부터 19일. 수도권을 대상으로 해서 네. 3월 18일부터 19일 이틀간 전화를 이틀간. 조사했습니다. 정말 수도권에서만 1,009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네, 오늘 인용되는 여론조사들은요 모두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수도권 민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그렇죠. 자, 일단은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 한동훈이에요. 한동훈 대 이재명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수도권 선거가 중요하잖아요. 이번 선거는 중수청이야. 중수청. 중도청, 수도권, 그리고 2030 청. MZ세대 청년청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어떠세요? 수도권에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가 이재명 31.9%, 네. 한동훈 23.6%. 불과 2주 전만 하더라도 이 수치는 한동훈이 앞서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니면 비슷하거나 네. 앞서고 있었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러면 그 이 여파를 몰아서 사실상 한동훈의 선거로 이기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결정적으로 이 한동훈 위원장의 경쟁력이 고꾸라지는 상황이 연출됐어요. 어떨 그게 바로 이거죠. 윤 대통령이 바로 이종섭, 또 황상무, 또 물가, 네. 또 의대정원 의대중앙. 이런 부분에 이른바 이걸 가르쳐서 여러분들 네 가지 이슈 이번 총선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이황물의입니다. 이종섭, 황상무. 물은 뭡니까? 물가. 대파를 잡고 윤석열 대통령이 875원을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하나로 클럽 가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온통 막 이번 선거가 대파 선거가 됐어. 이재명 대표도 대파 많이 들던데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대파를 들면서 윤 대통령을 비판하고 이거 5,000원짜리입니다. 어떻게 875원입니까? 막 이러고 있는 거죠. 무식한 양반아라고도 했습니다. 무식한 양반아. 양반들. 차라리 대통령이 없는 게 없는 게 낫겠다. 맞아. 그러니까 이게 서서히 이제 선을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비례 후보자 공천에까지 파장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주기한 네.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이 지난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한 적도 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지검에 일할 때 검찰 수사관입니다. 지금 아들도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측근 그만큼 중에 측근. 가까워요. 네.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선거가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만으로 선거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냉철해야 돼요. 시사저널 조사입니다. 지금 위기입니다. 네. 지금 수도권에서 정권 심판이 44.6, 야당 심판이 31.1이에요. 차이가 좀 벌어진 것 같아요. 벌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지금 시사저널이 너무 조사를 잘했죠.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역구 정당 투표 의향을 보자고요. 수도권에서. 여기도 수도권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하. 서울에서는 앞섰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지역구의 여론조사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 나오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거예요. 지역구의 정당 민주당 38.9%. 정당 지지율은 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기초 체력이에요. 아. 기초 체력이 딸려. 지금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힘이 붙여. 이미 의대 정원 200명, 2,000명 딱 확정져 놓고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대로 되면 큰일 나겠다. 의대 정원. 제가 나가서
의대 정원 한번 저기 조율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한동훈 아닙니까? 그래서 연대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가요. 네. 인유한 지금 국민의 미래. 미래 선대위원장도 나섰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서울대는 또 의사협회는 네. 완전히 반윤석열이야. 이미 그렇게 됐나요? 지금 그래서 지금 속보 나오는 걸 보면은 그대로 감행한다는 거예요. 아. 사직서를 이거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네. 지금 2,000명이라는 거는 서울은 한 명도 안 늘렸어요. 전부 그럼? 아니 지방이에요 다. 네. 뭐가 문제죠? 늘리지 말라고 그래서 서울은 안 늘렸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는 의사들마저도 그냥 우리는 반윤이다. 말 그대로 공수처도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질을 한다고 했지만 지금 의사협회도 이렇게 되면 상당히 정치질인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뭐든 간에 적정해야 됩니다. 지금 의사가 피로 누적으로 숨지고 네. 그리고 환자들이 병원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의사는 안 보여. 간호사밖에 없어. 이게 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결국 한동훈 위원장 쪽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는데 네. 그 부분이 이걸 조금씩 회복해 가는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이렇게 이제 보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오늘 조사가 잘 된 시사저널에 주로 이제 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만 네. 지금까지 그런 이유가 서울의 하나 대표적인 지역을 보여드릴게요. 서울 볼까요? 자, 여기는 종로- 항공리서치가 KBS로 했습니다.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했고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로 했습니다. 자 서울 종로인데 네. 자, 지금 정당의 지지율과 누군가 선거를 이끄는 사람의 인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보는 거예요. 자, 곽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거 외에는 별다르게 뭐 부각될 만한 게 있나요? 보통 그렇게 보도가 되죠. 딱히 그렇게만. 없잖아요. 네. 그런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고 최재형 이 사람도 참 안 알려져 있어. 현역인데. 안타까워요. 네. 금태섭이 더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심지어는 가뜩이나 요즘 상황이 안 좋은데 최재형의 표를 금태섭이 가져가. 그러니 더 안 좋죠. 더 벌어졌네. 자, 이런 상황이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못 믿겠다. 지금 그게 말이나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두 가지 이유예요. 자, 정당 지지율과 후보자는 비슷하다고 보더라도 둘이 네. 별 차이가 세 명이 별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자, 이거를 보세요. 이걸 두 개를 동시에 보세요, 여러분들. 동시에 지금 보이죠? 보면 지금 차기 대선. 후광효과로 지역에 바람을 몰아넣어줄 인물에서도 이재명이 수도권에서 한동훈보다 앞서 지역구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앞서 이거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게 선거 때는 총력전이에요. 총력전. 윤석열 대통령도 네. 한동훈에게 보탬이 돼야 돼. 아. 지금은 모든 사람이 유승민 누구든 간에 네. 박근혜든 누구든 간에 모든 사람이 한동훈의 도우미가 돼야 돼요. 도우미가 돼야 된다. 안 그러면 선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비례투표 희망정당을 보면 네. 개요를 이야기했나요? 아니 해야 됩니다. 한국갤럽이고요.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로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보면 제가 뒤에서도 숫자를 읽을 수가 있는데 국민의 미래는 30이야. 30. 그런데 자 더불어민주연합은 23이니까 애게게 이건 별로 인기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조국혁신당이 20이 합하면 얼마예요? 45. 45야. 거의 과반. 그러면 46개의 비례 의석 중에 거의 한 3분의 2 가까이를 가져간다는 30석을 가져가는 거야. 거의 다 먹네요. 30석을 가져가면 국민의 힘이 어떻게 국민의 미래와 앞에서 일당이나 가반 정당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총체적 난국입니다. 지금 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모든 걸 어떻게 하면 한 위원장의 에너지가 극도로 분출할 수 있을까 뿜뿜될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해야 돼요. 네. 이 조사 결과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 지역구 정당 투표 의향인데 수도권. 네. 수도권이에요. 수도권이 중요합니다. 수도권이 전체 의석의 절반이죠. 자,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지역구가 안 나와요.
그러면 조국 혁신당의 3.3이 민주당으로 가보면 40이 넘어갑니다. 물론 더. 다 가지는 않겠지만.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은 어디 올 데가 없어. 개혁신당이 오겠어요? 아니. 안 와. 새로운 미래가 와 안 와. 녹색정의당이 와 안 와. 네. 올 데가 없어요. 더해질 곳이 없네요. 민주당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네. 한동훈 위원장은 죽을 노릇인 거야.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선거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지. 뭐가 자기 혼자서 피로감은 쌓이지. 이철규는 뭐라고 그러지? 월권행이라 그러지. 네.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관섭이 묻든 네. 이철규가 묻든 박성민 의원이 묻든 누가 묻더라도 모든 건 동훈이한테 있다. 믿음을 실어줘야 되는구나. 4월 10일까지는 네. 모든 게 다 동훈이한테 가 있다. 국민의힘의 개미새끼 한 마리도 다 그 결정권은 동훈에게 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맞는 거예요. 선거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선거는 쥐어짜고 또 쥐어짤 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